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시장이 아리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금, 국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들이 한꺼번에 오르진 않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떨어지는 식으로 움직이곤 하죠. 하지만 요즘 흐름을 보면 이들이 한꺼번에 오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 실질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도 한꺼번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의 재가속이라는 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울퉁불퉁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1월 달에는 전월 대비 0.3% 정도 물가가 올랐고요. 2월, 3월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0.4%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월 0.4%씩 물가가 오르게 되면 대선이 있는 11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만약에 매월 이것보다 적은 0.3%씩 물가가 오르게 되면 대선이 있는 11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이 추세로 가다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파월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딱 봐도 4에서 5% 정도의 소비자 물가를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작년만 해도 24년에는 금리를 7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3번 정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요즘에는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원래는 6월 달이었는데요. 이제는 7월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높다,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유럽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6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우리는 연준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유로화는 약세로 움직일 것이고요. 유로와 반대편에 서 있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들 아시는 중동의 전쟁 리스크,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또한 상대적인 유로화의 약세, 이런 이유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장기물의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달러와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와 금리 상승 그 이상의 실질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수가 있어. 이러한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볼까요? 전체적으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섹터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거의 오르지 못했었던 애플이 소폭 상승하면서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금리에 민감한 태양광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통신사들에게 2027년까지 해외에서 생산되는 칩들을 다 걷어내라. 이러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실제로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칩을 거부하게 되면 인텔과 AMD는 앉아서 매출이 4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이죠. 그동안 고금리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었었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회사들의 주가 역시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경기 성장 속도의 둔화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려왔었습니다. 바이오 관련 규제를 했었고요. 태양광 규제도 했었고 최근에는 조선 관련 규제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이러한 뉴스가 떴어요.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3국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미일필, 군필이 아니라 미필이네요. 세 나라가 합동으로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에 중국이 발끈한 것입니다. 중국이 요즘 들어 가만 보면은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는데 군사적인 이슈, 영토 이슈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이 반도체마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자산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다가 어제는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수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는 아주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 몇 달간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엔화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오른 것만큼 엔화도 같이 올랐다.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가 동시에 올랐다.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보겠습니다. 금은 최근에 아주 잘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금은 진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앞으로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달러와 반대편에 서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진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금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달러는 원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제 막 엔화의 강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은 앞으로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2,000달러로 내려간다? 이렇게까지 내려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금 가격 조정 시에 매입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80원까지 올랐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원화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미국 주식이 일제히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JP모건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나름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 정도 떨어졌는데요. 1분기 이익이 늘었지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증시 상황 자체가 좋으면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올라요. 그런데 증시 상황 자체가 안 좋으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핑계를 갖다 붙여서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증시는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 4월달은 생각보다 재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증시가 폭락하고 반토막 나고 이렇게까지는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미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상황인데요.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을 바라볼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체크하시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어요. 연준은 유동성 발작에 대비해서 여러 기구들을 설치해 두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동성이 툭툭툭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말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의 1차 지지라인이 1350원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지라인이 1440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1400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오를지 말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돈을 지갑에 넣고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방금 미국 증시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 원화가 약세인 구간에서는 원화 약세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성장이 강력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물론 간밤에 중국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반도체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번 조정을 기회 삼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투자 비중은 연초 대비 많이 줄인 상태로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매수할 만한 다른 섹터들은 어제 전체 라이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